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?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분명 친구라고 믿었는데 만나고 돌아오는 길마다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는 느낌.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? 내가 계산적인 사람이 된 걸까?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다가 결국 어느 날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. 아,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대했던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사람처럼 대했구나. 그날도 그랬습니다. 밤 11시가 넘은 시간, 갑자기 메시지가 옵니다. 지금 통화 가능해. 바쁘고 피곤했지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바로 전화를 받습니다. 1시간 넘게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줍니다.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혹시 상처받을까 봐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. 그런데 다음 날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자 돌아온 말은 너무 짧았습니다. 근데 나 지금 좀 바빠. 그리고 대화는 끝났습니다.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혼란스럽습니다. 나를 아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친절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특히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싶을 때 작은 물에도 바쁜 탓이라고 이해해주고 반복되는 서운함도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관계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일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.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용당한 것 같았던 사람들, 그리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지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당신이 차갑거나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너무 오래 이해하려 했고 너무 많이 참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니 잠시 멈춰서 그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되감아 보겠습니다.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을 친구로 대했을까요? 아니면 당신의 다정함만 필요했던 걸까요? 배경과 맥락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?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자원처럼 대하고 있다는 느낌.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도 바로 화를 내거나 끊어내기가 어렵죠.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웃었던 시간도 기억하고 힘들 때 나눴던 대화도 기억하고 설마 나를 이용했겠어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니까요.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23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던 31살 직장인 김민서입니다. 그리고 민서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은 대학 동기 박지훈이었습니다. 두 사람은 2014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학교 광고 홍보학과에서 처음 만났고 조별 과제를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. 민서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지훈은 밝고 말이 빠르며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었죠. 겉으로 보기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친구처럼 보였습니다. 첫 번째 일은 2022년 겨울 서울 성수동에서 있었던 팝업 스토어 프로젝트였습니다. 지훈은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서에게 연락해 말했습니다. 나 이번에 브랜드 제안서 하나만 같이 봐주면 안 돼? 너 감각 좋잖아. 민서는 퇴근 후 밤 11시까지 피곤한 몸으로 자료를 고쳐줬습니다. 문장도 다듬고 레퍼런스도 찾아주고 발표 흐름까지 잡아줬죠. 그런데 프로젝트가 성사된 뒤 지훈은 민서의 이름을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심지어 민서가 잘 됐다니 다행이다라고 하자 지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응, 내가 밤새서 만든 보람이 있더라.
이 장면에서 마음이 살짝 서늘해지죠.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? 단순히 깜빡한 걸까요? 아니면 민서의 도움을 친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걸까요?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가 들인 시간, 체력, 감정 노동을 잘 계산하지 못합니다. 아니, 때로는 계산하지 않으려 합니다. 자신이 급한 것만 크게 느끼고 상대가 무리한 것은 작게 취급하는 거죠. 두 번째 일은 2023년 5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 카페에서 벌어졌습니다. 민서는 당시 회사에서 번아웃이 심해져 병원 상담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우는 만나자마자 자기 이직 고민, 남자친구 문제, 돈 문제를 1시간 넘게 쏟아냈습니다. 민서가 조심스럽게 나도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하자 지우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. 아, 맞다. 너 혹시 내 포트폴리오도 봐줄 수 있어? 오늘 밤까지 보내야 돼. 민서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. 분명 지친 건 자신인데 친구를 도와주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.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? 내 이야기는 늘 짧게 끝나고 상대의 부탁은 늘 길게 이어지는 관계. 내가 아플 때는 어색해하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.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예민한가? 가 아닙니다.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. 이 관계 안에서 내 감정도 같은 무게로 다뤄지고 있나? 민서가 힘들었던 이유는 지훈이 한 번 부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부탁은 됩니다. 친구니까 도울 수도 있죠. 문제는 반복이었습니다. 고마움은 짧고 요구는 길고 민서의 사정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.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차갑게만 보이지 않습니다. 오히려 친근하고 밝고 말도 잘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쉽게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미안하다고 말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또 부탁하는 사람. 내 경계를 들으면 서운해하면서 자기 필요는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.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.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친구를 믿고 싶었던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. 다만 이제는 그 믿음만큼 나를 지키는 감각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. 관계는 한 사람이 계속 이해하고 한 사람이 계속 소비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. 반전과 전개.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. 내가 처음으로 오늘은 어렵겠다라고 말한 순간 그 친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. 늘 다정하게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게 그 정도도 못해줘. 라고 묻습니다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? 내가 힘들 때는 바쁘다던 사람이 자기 부탁이 거절되면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몰아가는 순간이요.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. 밤늦게 전화가 와서 1시간 넘게 고민을 들어줬고 이사하는 날엔 반차까지 내서 도와줬고 급하다며 빌려간 돈도 기다려줬습니다. 그런데 정작 내가 몸살로 누워 오늘은 통화가 힘들어 라고 하자 그 친구는 걱정보다 서운함을 먼저 꺼냈습니다. 너 요즘 변했다. 이상하죠? 내가 아픈데 이야기는 어느새 그 친구의 상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. 두 번째 일은 모임에서 벌어졌습니다. 그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내 비밀을 꺼냈어요. 내가 조용히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자 돌아온 대답은 예민하게 왜 그래? 분위기 좋았잖아 였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신호가 나옵니다. 공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불편했다고 말하면 멈춥니다. 완벽한 사과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표정을 봅니다. 그런데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내 감정보다 자기 의도를 방패처럼 내세웁니다. 장난이었어. 그럴 뜻 아니었어? 내가 오해한 거야? 괜찮아요.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고민했을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믿고 싶었을 테니까요. 세 번째는 더 분명했습니다. 내가 잠깐 거리를 두자 그 친구는 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. 걔 요즘 이상해졌어.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갑자기 선을 긋더라. 놀라운 건 그 말 속에 내가 왜 힘들었는지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. 내가 참고, 맞춰주고, 도와준 시간은 사라지고 내가 한 번 거절한 장면만 남아 있었습니다. 여기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. 아, 이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역할이었구나. 나는 친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, 비상 연락망, 편리한 해결책이었구나. 그런데 이 깨달음이 너무 아프죠. 왜냐하면 이용당했다는 사실보다 더 슬픈 건 나는 진심이었다는 사실이니까요.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당신이 사람을 믿은 건 잘못이 아닙니다. 정을 준 것도, 기다려준 것도, 이해하려 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. 다만, 이제는 알아차려야 합니다. 내 감정을 설명할 때마다 상대가 방어만 하는지,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대화가 늘 상대의 서운함으로 바뀌는지, 부탁을 거절했을 때 관계가 갑자기 흔들리는지. 그 순간들이 바로 관계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. 친구라면 내가 쓸모있을 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. 친구라면 내가 지쳤을 때도 나를 사람으로 봅니다. 그리고 진짜 공감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랬구나, 내가 힘들었겠다 하고 잠시 내 마음 앞에 멈춰 서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. 클라이맥스.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. 처음에는요, 저는 그 사람이 그냥 표현이 서툰 줄 알았습니다. 마음은 있는데 말투가 차갑고 공감은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제가 더 설명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믿었습니다. 나 그때 좀 서운했어. 그 말은 조금 아팠어.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면 언젠가는 미안하다고 해줄 줄 알았죠.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. 저에게는 늘 바쁘다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 섬세한 거예요. 상사의 생일은 기억하고 새로 친해진 사람의 취향은 챙기고 모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도 조심했습니다. 누가 기분 나빠할까 봐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농담으로 풀어주고 상대가 불편해하면 바로 사과했어요. 그 순간 머리가 조용해졌습니다. 아, 이 사람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. 할 줄 아는데 나에게는 하지 않았던 거구나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? 나한테는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너무 다정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. 나한테는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라고 하던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에서는 아주 작은 신호까지 읽어내는 모습. 그걸 보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. 차라리 정말 몰랐다면 덜 아팠을 텐데 알고도 나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.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. 그 사람은 나를 친구로 대했던 게 아니라 언제든 받아줄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.
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다시 연락하면 받아주는 사람.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. 상처받아도 끝까지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. 내가 힘든 날에도 너라면 이해해줄 줄 알았어 라는 말 한마디로 넘길 수 있는 사람. 가장 아팠던 건 제가 정말 무너졌던 날이었습니다.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처음으로 부탁했어요. 오늘은 나도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. 그런데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. 미안, 나 지금 그런 얘기 들을 여유 없어. 나도 힘들어. 그 말까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힘들 수 있으니까요.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친구라고 해서 늘 완벽하게 옆에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며칠 뒤, 저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. 그날 그 사람은 다른 친구의 고민을 몇 시간 동안 들어주고 있었고,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려. 나는 사람 얘기 잘 들어주잖아.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.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. 내가 부탁했을 때는 여유가 없다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. 저는 그 사람의 힘든 시간을 받아주는 역할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저는 돌봐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감정의 휴게소였고 필요할 때 들르는 곳이었고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던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.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차갑기만 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. 더 위험한 경우는 공감을 선택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. 자기에게 중요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만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무심해지는 사람. 실수했을 때 미안해하기보다 너는 왜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? 라고 상대의 감정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. 그리고 이런 관계에 오래 있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. 내가 너무 기대한 건가? 내가 친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건가? 내가 예민한 건가? 하지만 아니요.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꼈다는 건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. 내 마음이 계속 혼자만 쓰이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진짜 친구는 매번 완벽하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.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내 아픔을 변명거리로 만들지는 않습니다. 진짜 친구는 내가 예민해라고 끝내지 않고 내가 그렇게 느끼게 했구나 라고 한 번은 멈춰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나에게 상처 주던 순간에만 드러난 게 아니었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는 다정하면서 나에게만 무심했던 그 차이. 바로 그 차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. 공감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나에게 공감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. 그게 이 관계의 가장 아픈 진실이었습니다. 마무리.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? 처음엔 친구라 믿었는데 돌아보니 내 시간과 마음만 계속 쓰이고 있었던 관계요. 괜찮아요. 그걸 늦게 알아차렸다고 해서 당신이 어리석었던 건 아니에요. 사람을 믿고 도와주고 이해하려 했던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.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.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내 아픔을 듣고도 자기 이야기로 돌리거나 미안하다는 말 없이 상황을 흐리거나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조차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. 라고 되묻곤 합니다.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작아지고 결국 내 감정이 틀린 것처럼 느끼게 되죠. 하지만 당신의 불편함은 관계를 망치려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지키라는 마음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.
오늘 밤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내가 어디까지 참아왔는지 조용히 알아차려 주세요.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멈추고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도 됩니다. 다음 편에서는 착한 사람일수록 왜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. 댓글로 나는 언제 친구에게 이용당한다고 느꼈는지 알려주세요. 이 이야기가 필요했던 분이라면 구독하고 다음 심야 심리상담에서 다시 만나요.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://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://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://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,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.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.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.